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및 변경 인정 계획을 안내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은 2022년 5월 2일 공고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및 변경 인정 기본계획과 5월 12일 공지된 2022년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신청 편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개요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은 교육훈련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 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은 수업 방식을 기준으로 출석 수업 기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인정과 원격 수업 기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인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습과정 운영의 질 담보를 위해 평가지표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출석 수업 기반 학습과정의 경우 내실 있는 수업 운영을 위하여 가부평가 영역의 교재의 적합성 지표를 점수평가 영역의 수업 교재 자료의 적절성 지표로 통합하였습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은 수업 콘텐츠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내용의 적절성 지표를 신설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 세부 지표의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가감점 지표가 신설되었습니다. 학습 과정의 질 제고 및 학습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고자 2점의 가점 지표로 기관 운영 특성화 및 질 관리의 적절성이 신설되었으며 계획 중심으로 작성 및 평가할 예정입니다. 감점 지표로 신설된 것은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제출에 따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 방향은 평가 방식 개선을 통한 평가 인정의 효율성, 신뢰성 확보입니다. 학습과정 운영 공통사항으로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표는 공통지표화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신청 시 1회만 입력하고 이를 기관별로 평가하여 신청 전체 학습과정에 동일한 점수가 부여됩니다. 공통지표에 해당하는 지표는 출석 수업 기반의 경우 평가문항 관리의 적절성 지표이고 원격 수업 기반의 경우 콘텐츠 이용 편의성, 콘텐츠 접근성, 평가문항 관리의 적절성 지표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가감점 지표의 경우에도 신청기간은 1회 입력하고 평가 또한 기간별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금년도 평가부터는 점수 영역의 전 지표에 대하여 리커르트 척도 평가로 진행하며 지표별 평가 의견을 충분히 제공하여 추후 운영하는 학습과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과 중심의 평가 인정 체제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학습과정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평가 학습과정의 평가지표가 동일하였으나 단계적으로 평가지표 및 평가 방식을 이원화하여 성과관리 기반 평가 인정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신규 학습과정의 경우 계획 중심의 평가를, 재평가 학습과정의 경우 과정 운영 실적과 평가 인정사항, 준수사항 중심으로 일부 평가지표를 간소화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의평가의 적절성 지표에 한하여 평가 준거를 이원하여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신규 재평가 이원화에 대한 계획을 안내하여 의견 수렴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 후 신규 재평가 학습과정 평가 이원화 관련 확정된 안으로 내년 평가인정 신청 시 적용하고자 합니다. 강의평가의 경우에도 학습자 만족도 평가제 표준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학사 업무 및 강의 개선에 활용하여 학습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강의평가 표준안에 대해서도 6월 중 의견 수렴하여 확정안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 학습과정 평가인정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입니다. 최근 2년간 표준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매년도 45시간 이상, 총 90시간 이상의 직접 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신청학습 과정 관련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직접 실시하거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 실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과정 평가 인정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기관, 사이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타 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계열 전공학습과정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평가 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는 평가 인정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평가 인정 신청 편람에서 정하는 자료입니다. 세부 사항은 신청 편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인정 신청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 학습 과정 수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신규 기간의 경우 출석 수업 기반은 20개 이내, 원격 수업 기반은 15개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교육훈련 기간의 신청 가능 학습 과정 수는 5월 2일 공고된 기본계획의 부침 자료로 공지드렸으니 세부 내용은 해당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재평가 학습 과정은 유효기간 종료일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이는 재평가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고 해당 과정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학습 과정의 경우 동일 과정으로 평가 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총 정원 증원을 위한 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 인정 신청 학습 과정 정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출석 수업 기반의 경우 총 정원 400명 이내, 학급당 정원은 최대 40명입니다. 다만 군 교육훈련시설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설치 운영하는 학습 과정의 경우 총 정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실습,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정의 경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수업 기반은 총 정원 800명 이내, 학급당 정원은 200명이나 주당 수업 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40명을 한 학급으로 합니다. 평가 인정 신청 대상 학습 과정은 표준 교육 과정에 고시한 학습 과정에 한하며 보건계열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간호학 전공의 경우 다음에 제시된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인정 접수가 완료되면 평가 대상 및 신청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요건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본 평가는 기본 운영 여건과 학습 과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기본 운영 여건은 인적 자원, 학습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 가부 평가를 하고 학습 과정 평가 영역은 운영 실적, 교강사 등에 대한 가부 평가와 수업 학업성 지도 평가 등에 대한 점수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 세부 절차를 보시면 기본 실행계획 수립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 인정 관련 조사 확인을 거쳐 학점 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평가 인정 결과를 확정하고 통보합니다. 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접수 및 재심의를 진행합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절차에 덧붙여 100% 개발 완료된 컨텐츠가 아닌 경우 예비 평가 인정 통보를 하고 유효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개발 완료 보고를 하면 평가 인정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2022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운영 여건 평가는 신규 기간, 종전 기본 운영 여건 평가 만료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기존 교육훈련 기간 중 기본 운영 여건 평가 대상 기관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 대상 기관은 기본 운영 여건에 대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출석 수업 기반의 경우 7개 지표, 원격 수업 기반의 경우 9개 지표에 대하여 가부 평가를 진행합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지표 중 부적합 항목이 있을 경우 신청 전체 학습 과정이 탈락됩니다. 지표별 세부 내용 등은 이어서 설명드릴 신청서 작성 양식 및 요령의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평가는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기본 운영 여건 평가의 경우 대상 기관에 대한 서면 평가 후 예비 통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흡한 사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청 기관은 소명 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예비 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가 인정 신청 내용의 수정 보완은 가능하며 평가단의 재검토 시 필요할 경우 담당자 인터뷰 등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습과정 평가 영역은 신청 학습과정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부 영역과 점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2022년 학점은행제 출석 수업 기반 학습과정의 평가 지표와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가부 영역의 7개 지표와
점수 영역의 12개 지표로 총 19개 지표입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학점은행제 원격 수업 기반 학습과정의 평가 지표와 배점입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과정은 가부 영역의 6개 지표와 점수 영역의 13개 지표로 총 19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지표별 세부 내용 등은 이어서 설명드릴 신청서 작성 양식 및 요령의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인정 관련 조사 확인은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참여합니다. 피평가 기관별 또는 학습 과정별 복수의 평가위원이 배정되고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표의 경우 지표 전담 평가위원을 별도 배정합니다. 또한 평가의 타당성,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평가 준거 검토, 평가 결과에 대한 검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가 세부 기준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과 실행계획, 평가 인정 신청 편람을 따릅니다. 각 지표별 평가 중점 사항 등은 신청서 작성 양식 및 요령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판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에서 가부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합 지표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 과정 전체가 부적합 판정됩니다. 학습과정 평가 영역의 가부 평가에서 부판정 받은 지표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정은 탈락되고 점수 영역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평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년도 신설 지표인 가감점 지표 결과를 포함하여 70점 이상일 때 평가 인정됩니다. 각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복수 평가를 실시하며 점수 영역은 평가위원 2인의 평균값으로 지표 점수를 산출합니다. 복수 평가위원의 가부 평가 결과가 상이하거나 점수 영역의 편차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인정 결과는 평가관리위원회의 검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의해 확정 통보되며 평가 인정 시 출석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경우 4년,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평가 인정 결과 통보 시 부적합 결과를 받은 기관 등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초 평가 인정 신청서에 적시한 내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정 보완 후 재평가 요청은 불가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평가 결과 재검토 시 본평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의 신청 평가 지표에 대해 판정의 적정성 중심으로 재검토합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인정 사항 변경 인정 계획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변경 인정은 평가 인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추가로 평가 인정을 받는 절차로서 교강사, 학습시설 설비, 학습 과정 내용 등 평가 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의 경우 변경 인정 신청을, 경미한 평가 인정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 기관은 변경 신청 사유 발생 일주일 이내에 변경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변경 인정에 대하여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평가 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확인 절차 등을 거칩니다. 평가 인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다음에 제시된 것이니 변경 인정 및 신고 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인정의 평가 또한 기본 운영 여건과 학습과정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당초 평가 인정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 기준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 확인합니다. 변경 인정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및 변경 인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신청 편람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평가 인정 신청 방법과 작성 요령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학점은행제 원격 수업 기반 평가 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2022년 5월 12일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2022년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신청 편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서 작성 원칙입니다. 신청 편람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 준거, 평가 중점 사항,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글자 수 제한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 영문, 숫자, 공백 포함하여 1000자 이내입니다.
작성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평가 항목이 있으므로 작성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첨부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한 건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일인 경우 RG 파일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지표 첨부 자료 중 증명서 등 서류는 모두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원격 수업 기반의 경우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6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이고 웹사이트 men.cb.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교육훈련 기간은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기간용 아이디와 패스워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고 신규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시면 국평원에서 확인 후 승인해 드립니다. 신규 기간에서 회원가입 후 국평원 승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므로 회원가입 후 1시간 이후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로그인하여 평가인정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평가인정 신청을 완료한 학습과정에 한하여 7월 1일 금요일부터 7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웹 신청 관련해서는 신청 페이지가 오픈되기 전에 웹 신청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탑재 및 안내할 예정이므로 웹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격 수업 기반의 경우에는 7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계좌로 신청 과정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 환불 처리 기준 관련해서는 신청 편람 내용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편람의 내용은 원격 수업 기반 학습과정과 출석 수업 기반 학습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격 수업 기반 기간은 원격 수업 기반 평가 지표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 기간 및 기존 기간 중 기본 운영 여건 평가 대상은 첫째 기본 운영 여건, 둘째 학습과정 평가 영역 가부 평가, 셋째 학습과정 평가 영역 점수 평가 3개 파트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존 기간 중 기본 운영 여건 평가 결과가 아직 유효한 기간은 두 번째, 세 번째 학습과정 평가 영역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기간 중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신청 대상 기간은 기본계획 공고 때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지표 설명에 앞서 2021년 대비 2022년 평가지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2022년 기본계획 부침 2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격과 출석 수업 기반 공통 변경 사항입니다. 기본 운영 여건에서 평가 지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기간 운영 관련 규정 수립 여부 평가 항목을 학점 운행제 운영 관련 규정 수립 여부로 평가 지표명을 보다 구체적, 명시적으로 정정하였습니다. 학습과정 영역에서는 가감점 지표가 신설되었습니다. 학습 환경 개선과 학습과정의 질 제고 등을 위해 기간 운영 특성화 및 질 관리의 적절성, 가점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학습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금 체납 여부 관점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 기반 학습과정 관련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 컨텐츠 평가를 강화하고자 기존 수업 계획의 체계성 및 수업 계획의 구체성 지표를 수업 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하되 컨텐츠 내용의 적절성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 문항의 적절성 지표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지표별로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신청서 작성 양식 및 요령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편람을 보시면 신청서 표지, 속표지, 서약서 등의 양식이 있습니다. 본 신청 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모든 양식을 충실하게 입력,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과정 단위 유효기간은 3년으로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시 2023년 매월 1일 중 유효기간 개시일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개시일은 수정이 어려우므로 신청하실 때 교육훈련기관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유효기간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로 유효기간이 자동 부여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평가 지표별 평가 준거와 평가 중점 사항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운영 여건 평가입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는 학점은행제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운영 여건들을 평가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처음 신청하시는 모든 신규 기관, 그리고 종전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기관들이 대상입니다. 기존 원격 교육 기관 중 기본 운영 여건 유효 기간이 만료된 기관은 총 49개 기관으로 해당 기관 리스트는 기본계획 공고 때 안내해 드렸으니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 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은 학습과정 지표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지표는 총 9개입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는 가부 평가이며 평가 지표 중 하나라도 부적합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신청 전체 학습과정은 탈락됩니다. 기본 운영 여건 첫 번째 평가 지표는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확보하고 해당 평생교육사는 학점은행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표에서는 신청교육훈련기관 소속의 평생교육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7자리, 평생교육사 자격증 급수와 자격증 등록번호, 평생교육사의 업무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자료에 해당 평생교육사의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체 자료로서는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 평생교육원 직원은 교직원 연금법 적용 확인서, 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운영 조직 확보 여부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컨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한 조직의 구축 여부를 평가합니다.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은행제 업무 담당 인력을 대표자 및 교강사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 상시 7명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 중 컨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 업무 담당 인력은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컨텐츠 제작 및 품질관리 담당 인력의 경우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인력 구성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므로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양식에는 학점은행제 담당 인력에 대한 성명, 입사 일자, 업무 내용, 직위 등 정보를 입력하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내부 결제를 받은 조직도와 업무 분장표, 콘텐츠 제작 및 품질관리 인력의 경력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행정실 확보 여부입니다. 학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실의 확보 여부를 평가합니다. 행정직원 1인당 면적 기준 등은 별도로 없으며 행정실 확보 여부만을 평가하게 됩니다. 작성 양식에는 행정실의 시설명, 건물명, 호수, 수량, 면적, 수용 인원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자료에는 행정실에 위치한 배치도 및 도면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격교육 설비 확보 여부 지표입니다. 본 지표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별표 3-2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서버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시스템 등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각 시설 설비는 교육훈련기관의 학생 수 대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상세 기준은 편람 참고자료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양식의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현황에는 OLTP 서버, 웹 와스 서버, 네트워크 등의 상세 사양, 용량 등을 작성합니다.
소프트웨어 설비 현황에는 웹서버, 동영상 서버, DBMS, 원격 교육 운영 소프트웨어의 상세 사양을 기재합니다. 원격 교육용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현황에는 정보 시스템 및 설치 구역의 물리적 보호시설, 접근 통제 시스템 및 정책, 비상복구 체계 등을 작성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시 해당 현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 인식 및 인증 설비 현황에는 대리 출석과 부정시험 방지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컨텐츠 운영, 품질 관리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상세 사양 등을 작성합니다. 첨부 자료는 각 설비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내약서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의 경우 참고 자료 5,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 내역 서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및 교수자용 플랫폼 확보 여부와 학습자용 플랫폼 확보 여부 지표는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근거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자, 교수자, 학습자 지원 기능의 구현 여부와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시 교육훈련기관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신청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 양식은 평가 준거를 참고하여 플랫폼의 메뉴 및 주요 기능을 작성하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URL, ID,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첨부 자료에는 각 플랫폼 매뉴얼 등 상세 설명 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여부 지표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 시스템 구현, 보안성, 개인정보 관리 방안 수립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평가인정 신청서, 학습관리 시스템 확인 결과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 등의 규정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플랫폼 접속 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즉 ISMS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적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 양식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지침,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등 교육훈련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현황을 기재합니다. 첨부 자료는 각 항목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ISMSP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효한 인증서를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평가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운영 관련 규정 수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규정이나 규칙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작성 양식에는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문서의 제정일, 개정일,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학점은행제 운영 관련 규정을 첨부 자료로 제출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학점은행제 학사 운영, 학적 관리, 학습과정 운영, 강의 평가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 운영 여건 마지막 지표는 상당 창구 운영 여부입니다.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 상당에 필요한 상담 창구 또는 상담 관련 규정, 규칙이 마련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학습자 상담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상담 규정 명칭과 상담 규정 관련 주요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격 교육훈련기관이지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담실의 건물명, 연장 및 수용 인원 등을 기재하며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등 상담 창구 명칭을 기재하고 주요 내용의 메뉴명과 해당 메뉴 URL을 기재합니다. 기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비고에 상담 창구 운영 현황, 운영 실적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첨부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학습과정 평가지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습과정은 가부평가와 점수평가를 실시하며 가부평가는 6개 지표,
점수 평가는 가감점 2개 지표를 포함하여 13개 지표가 있습니다. 학습 과정은 가부 평가 모든 지표에서 적합으로 판정되고 점수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득해야 합격됩니다. 그럼 학습 과정 평가 중 가부 평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부 평가에 해당하는 지표는 학습 과정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각 기관별로 신청하실 수 있는 학습 과정 수는 기본계획 공고 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부 평가 첫 번째 지표는 교육과정 운영 실적의 적합성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표준 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90시간 이상, 20년, 21년 각 45시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신규 학습과정에 한해 운영 실적을 기재하고 재평가 학습과정은 학습과정명에 해당 사항 없음을 기재합니다. 만약 신청 기관이 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일 경우 최근 2년간 90시간 이상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없더라도 해당 학과 설치나 전공 심화과정이 설치되어 있다면 구분란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학과명에 관련 학과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구분값은 학점은행제 과정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구분되고 그 외 과정은 일반으로 기재합니다. 학점은행제 운영 실적은 학점은행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고 완료한 성적보고 자료와 연동되고 일반 과정은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강사 관련 지표입니다. 22년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강사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도록 웹 신청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교강사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 신청 매뉴얼에서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강사 관련 첫 번째 지표는 교강사 결격 여부 지표입니다. 본 지표는 신청 학습 과정을 담당하는 교강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교강사는 기존, 그 외 교강사는 신규를 체크하고 교강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내국인 교강사의 경우 결격 사유조에 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 교강사는 비자 사본 등 편람에 제시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증명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는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으로 교육훈련기관의 교강사가 학점은행제 교강사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 학습과정에 적합한 교강사인지를 평가합니다. 구분 1은 기존 신규 교강사 여부를 체크하고 구분 2는 해당 교강사가 개발, 수업 진행 교강사인지를 체크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대학 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학위 및 전공은 전문학사, 학사 등 해당 교강사가 취득한 학위에 전공명을 기재하며 수료인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고 수료 증명서만 첨부합니다. 첨부 자료는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강사 교수 시간의 적정성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교강사 주당 수업 시간이 1인당 4개 과정, 18시간, 실습 과정의 경우 24시간 이내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원격 수업 기간의 학급당 정원은 200명 이내로 이 경우 주당 수업 시간은 40명을 한 학급으로 산정합니다. 수업 진행 교강사 1인은 학습자 200명 이내, 출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100명 이내에서 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 수업 기간의 경우에는 학급당 정원, 담당 학습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강사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텐츠 제작 현황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표는 신청 학습 과정의 컨텐츠가 총 주수의 50% 이상 제작, 개발 완료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컨텐츠의 수업 기간은 15주 이상으로 주별 수업은 2회차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중간고사 문항을 포함하여 8주 이상이 제작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 기관에서는 2022년 8월 7일까지 50% 이상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LMS 플랫폼에 탑재 완료하여야 합니다. 컨텐츠 개발이 50% 이상, 100% 미만인 기관은 예비평가 인정을 하며 예비 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은 평가 인정 유효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컨텐츠 개발을 모두 완료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평가 인정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작성 양식은 학습 과정명, 개발 주차, 최초 개발 연도 등을 기재하며 컨텐츠 개발 방법의 경우에는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개발 방법을 선택,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표에서는 학습과정 컨텐츠 관리 대장을 첨부해야 하므로 참고자료 7 또는 자체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평가 인정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과정 가부평가 마지막 지표는 표준 교육과정 실수와의 적합성입니다. 본 지표는 신청 학습과정이 표준 교육과정 학점 및 수업 시간과 부합하는지, 총 수업 진행 시간당 순수 컨텐츠 진행 시간이 25분 또는 컨텐츠 프레임 20프레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학점은행제 표준 교육과정은 학습 과정별로 학점 및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학습 과정면을 조회하신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진행 시간에는 해당 학습 과정의 컨텐츠 1주당 실제 컨텐츠 진행 시간과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합니다. 플랫폼에서 순수 컨텐츠 진행 시간 25분 또는 컨텐츠 프레임 20프레임은 1시간으로 환산되므로 편람의 환산 기준과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습과정 가부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점수평가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과정 점수평가 영역은 총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1개 지표였는데 올해부터 가감점 지표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학습과정 지표는 학습과정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6번, 7번, 10번 지표와 12번, 13번 가감점 지표는 기간별로 1회 입력하고 전체 학습과정에 동일한 점수가 부여됩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점의 70%인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학습과정은 합격됩니다. 학습과정 점수평가 첫 번째 지표는 학습 목표의 적절성입니다. 표준교육과정 교수 용어에 의거하여 학습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표준교육과정 교수 요목은 자동 입력되므로 기관에서 작성하지 않고 학습 목표란에 해당 학습과정의 학습 목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웹 신청서상의 글자 수는 한 칸당 한글, 영문, 숫자 포함 1000자까지 작성이 가능하므로 분량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영역의 수업 계획의 적절성, 컨텐츠 개발의 충실성, 컨텐츠 내용의 적절성, 이상 3개 지표는 수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하므로 작성 양식에 따라 수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계획의 적절성은 주차별 수업 내용이 학습 목표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 관련 대면 교과목의 경우 대면 수업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점 또는 최저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컨텐츠 개발의 충실성은 수업계획에 제시한 학습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습 과정 특성에 부합하는 컨텐츠 유형으로 구성하였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수업계획서의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에 작성된 주차별 학습 요소 등이 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므로 수업계획서에 동영상 강의 유형, 과제 주제, 유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내용의 적절성은 22년 신설된 지표로 차시별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업 내용으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수업 내용 및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컨텐츠 개발의 충실성과 내용의 적절성은 수업 계획서와 교육훈련 기간 LMS에 탑재된 컨텐츠를 확인하여 평가하므로 수업 계획서에 기반하여 컨텐츠를 충실하고 적절하게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무결성 지표는 컨텐츠 내용의 표현 및 표기가 오류 없이 제시되고 기능이 오류 없이 작동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작성 양식에는 컨텐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컨텐츠 검수 등 세부 내용, 실시 실적을 작성하고 작성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계획안, 실적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해당 지표 또한 교육훈련기관 LMS에 접속하여 탑재된 컨텐츠를 확인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22년부터 공통지표가 된 컨텐츠 이용 편의성과 컨텐츠 접근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두 개 지표는 공통지표이므로 교육훈련기관에서는 학습 과정별로 개별 작성하지 않고 한 번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컨텐츠 이용 편의성은 화면 구성이 일관적이고 조화로우며 사용이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평가 중점 사항의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접근성은 장애인 등의 컨텐츠 이용이 원활하도록 자막, 수어 제공 등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컨텐츠를 제작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컨텐츠의 경우 평가 준거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므로 해당되는 교육훈련기관은 작성 양식의 예시와 같이 비고의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 여부를 반드시 별도 표기하여 주시고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영역 첫 번째 지표는 평가 요소의 적절성 지표입니다. 학습 과정 특성에 따른 평가 유형, 평가 기준, 항목별 평가 비중 등이 반영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작성 양식에서 학습 목표는 학습 목표의 적절성 지표에서 기재한 내용이 연동되어 반영되므로 수정이 필요하실 경우 해당 지표로 이동하여 수정하셔야 합니다. 평가 요소는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 참여도, 기타, 이상 5개로 구분되고 이 중 4종 이상의 다양한 평가 요소를 활용하여야 하며 평가 요소별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을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평가 요소별 비중은 학습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은 전체 성적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장 실습 학습 과정의 경우에는 실습 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해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문항의 적절성 지표는 학습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타당성과 변별력을 갖춘 평가 문항을 구성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학습관리 시스템에 탑재된 정기 수시시험 평가 문항을 확인하며 평가 문항이 내용상 오류가 있거나 부적절한 평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현장 실습 학습 과정 등의 경우 수시시험, 과제물 등 학업 성취도 평가 요소별 평가 문항 혹은 평가 기준 등의 작성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작성 양식은 평가 요소의 적절성 평가 지표에서 작성한 평가 요소별 세부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평가 문항 확인 방법 등 작성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음으로 평가 문항 관리의 적절성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표는 공통지표로 교육훈련기관에서는 한 번만 입력하시면 되며 교육훈련기관 차원에서 평가 문항 출제 기준 및 난이도 관리, 보안 관리, 실적, 계획 등을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평가 문항은 학습 과정당 최소 3배수 이상이 구축되어야 하며 난이도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난이도는 최소 3단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정기평가 후 매학기 학습자 정답률 등에 따라 난이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 문항의 일부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만족도 평가 영역에서는 강의 평가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이 지표는 작년과 변동사항이 있으니 유념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신규 학습 과정은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재평가 학습 과정은 실적을 평가합니다. 신규 학습 과정의 경우 강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강의 평가 완료 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고 강의 평가 계획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재평가 학습의 경우에도 작성 양식의 각 내용을 모두 작성하시되 강의 만족도 결과를 추가로 작성하고 강의 평가 참여율 및 만족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평가 학습과정은 작성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며 기관에서 실시한 강의평가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강의평가 참여율이 80% 이상의 경우 1단계 상향 조정하여 최종 평가하게 됩니다. 재평가 학습과정의 강의평가 참여율, 만족도 등 작성 방법은 신청 편람에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과정 운영 여부, 운영 시기 등에 따라 실적 산출 기간이 상이하므로 편람에 안내된 기준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설된 가감점 지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감점 지표는 공통지표와 동일하게 교육훈련기관 차원에서 작성 내용을 1회 입력하면 평가를 통해 학습과정별로 동일한 점수가 부여됩니다. 먼저 가점 지표인 기관 운영 특성화 및 질관리의 적절성 지표입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은행제 학습 환경 개선, 학습과정 질 관리, 학습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특성화 및 질관리 계획 수립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평가위원 검토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점이 1점 또는 2점 부여됩니다. 편람의 작성 예시가 제시되었으니 참고하시되 기관별 특성에 맞춘 신청기관 고유의 특성화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는 선택사항이므로 필요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표는 감점 지표인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본 지표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 내역이 있을 경우 각 1점씩 간점합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기관 유형 증빙자료,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납 증명을 위해서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 납세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은 위택스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2년 원격 수업 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평가 진행 중 기관의 지휘 승계 및 주소 이전이 발생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 작성 전에 국평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안내된 연락처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평가 인정을 신청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